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22일 밤 8시입니다. 지금 부산 사람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이 정권이 김해 공항 확장안을 사실상 폐기하고 가덕도에 신공항을 만드는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부산 사람들이 현혹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입니다. 저는 믿는 게 있습니다. 부산 사람들은 우리나라 어느 도시보다도 선거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선거를 잘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충실한 사람을 뽑는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지역 이익보다는 국가적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다음에 공과 사를 구분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부산 사람들이 가장 선거를 잘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어느 우리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지역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왕창 몰아주는 그런 경향이 아니고, 가능하면 골고루 나눠주는 이 균형 감각 또한 아주 뛰어납니다. 무엇보다도 민주시민은 행동해야 합니다. 불의를 보고 독재를 향해서 행동하는 면에서도 부산시민 대단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가덕도 공항과 같은 미끼를 정치권에서는 이걸 물고 다니겠지만, 과연 부산 시민들이, 건강한 부산 시민들이 거기에 현혹될까? 저는 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또 기대하고 싶습니다. 부산, 광주를 비교한다면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광주 사람들은 전라도 출신 대통령에 대해서 저항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는 전라도 출신 대통령과 같은 계열의 정권,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도 전라도가 저항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산은 아주 희한하게도, 부산이 경상도인데 경상도 정권에 저항하고 그 경상도 정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는 이런 묘한 면이 있습니다. 그 부산의 저항사를 보면은 첫째 4.19로 올라가는데, 4.19 때는 마산에서 3.15 부정선거, 1960년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있었고, 이게 부산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1차 부마 사태가 터지는 겁니다. 이때는 고등학생들이 앞장섰습니다. 그러다가 4월에 서울로 튑니다. 서울에서는 대학생들이 앞장섭니다. 그래서 4.19가 일어나는 거죠. 부마 사태 때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79년 10월 부마 사태, 이게 진짜 부마 사태죠. 그때는 박정희 정권이 경상도 정권입니다. 박정희 정권에 가장 격렬하게 저항하는 시위가 부산에서 일어났고, 이게 마산으로 옮겨서 부마 사태가 되고 비상계엄령이 펴지고, 그것을 현장에서 관찰한 김재규, 또한 경상도 사람이죠. 더구나 박정희 대통령하고는 같은 선산입니다. 고향이. 김재규가 변심을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는 11.6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전두환 정권이 들어섰어요. 전두환 정권에 대한 저항도 광주에서 먼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선거에서는 부산입니다. 1985년 2.12 총선입니다. 아주 역사적 선거입니다. 2.12 총선이 우리 민주화의 분수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한 지역구에서 두 사람을 당선시키는 그런 중선거구, 복수선거구제였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당선시키니까 여당은 무조건 되는데, 여당이 떨어진 데가 어디냐를 보면은 압니다. 서울, 강남에서 한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서울에서 한 사람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 대구에서도 한 사람이 떨어졌어요. 그 놀랍게도 광주에서는 당시 전두환 정당인 민정당 후보가 다 당선됐습니다. 광주에서. 광주뿐만 아니라 전라도 전체에서. 그런데 부산이 어떻게 됐느냐? 부산에서는 민정당 후보가, 여당 후보가 3사람이나 떨어졌습니다. 3사람. 2.12 총선의 돌풍은 부산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산에서.
그리하여 당시에 선명 야당으로 기치를 들었던 급조된 신민당이 제1야당이 되고 결국은 이중계 역할을 하던 민한당을 흡수를 해가지고 김영삼, 김대중의 지도하에 본격적인 민주화 운동에 나서고 1987년 6월 사태를 맞게 되는 겁니다. 자, 1987년 6월 사태, 이게 6.29 선언을 불러들인 역사적 사건이죠. 1987년 6월 사태 때 전두환 정권입니다. 그때 가장 격렬하게 시위를 한 도시가 역시 부산이었습니다. 특히 1987년 6월 18일 대군중이 부산시청을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장이 경찰력으로는 막을 수 없다, 군대를 동원해야 된다, 이렇게 긴급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전두환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준비를 합니다. 출동 명령까지 내리고 다만 D-Day H-hour 직전에 취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무력 진압은 안 된다, 무력 진압했다가는 88년 서울올림픽이 날아간다.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 두 분이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자, 그게 6.25 선언이죠. 6.25 선언을 통해서 직선제 개헌을 약속을 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가는데, 바로 6.25 선언을 만들어낸 원동력,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가 부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도 전두환 정권에 대한 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전두환 정권에 반대를 했고, 그 다음 총선, 즉 1988년 총선에서 부산에서는 김명삼 계열을 가장 많이 당선시켰습니다. 통일민주당. 이것 일단은 노태우 대통령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경상도 정권에 대해서도 부산은 반기를 들었다. 계속 반기를 드는 겁니다. 저항을 하는 거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김영삼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김영삼 정부를 지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이 노무현 정부죠. 노무현, 이회창이 격돌했을 때, 즉 그게 1997년에는 이회창, 김대중 붙어가지고 김대중이 30만 표 차로 이기고, 2002년 12월 제16대 대통령 선거 때는 부산은 누굴 찍었느냐? 고향인 노무현을 찍었느냐가 아닙니다. 이회창을 찍었어요. 이회창을 찍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동양 사람을 후보를 버리고 충청도 출신 이회창 후보를 찍었습니다. 물론 이회창 후보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부산이 계속 경상도 출신 정권에 반대해온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런 점이 참 특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경상도 출신 대통령 두 사람이 경상도 출신 네 사람을 구속했습니다. 그 경상도 출신 대통령 두 사람은 부산 출신입니다. 한 사람은 김영삼, 한 사람은 문재인, 이 두 사람이 네 사람, 박근혜, 이명박, 전두환, 노태우 두 경상도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역시 부산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정의감이 있는데, 그 정의감의 기준이 우리가 남이가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경상도 사람이니까, 부산 출신이니까 봐주자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애국심일 수도 있고, 정의감일 수도 있고, 저항의식일 수도 있고, 민주주의일 수도 있고, 있다는 공적인 걸 가지고 판단을 한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피부치를 위해서가 아니고 더 큰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부산 사람들의 이 선거에 임하는 자세가 매우 공정하다, 당당하다, 공인의식이 있다, 파브릭 마인드가 있다, 선공후사다, 공을 앞세우고 사적인 것은 뒤로 미룬다, 이런 정신이 강하다. 왜 그런 부산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열려 있을까 하는 것은 부산이라는 도시의 특성과 관계 있을 것입니다. 부산은 열린 도시입니다. 옛날부터 조선조 시대 때도 대마도와 서로 무역을 했고, 그 다음에 1876년에 개항을 했고, 일본과 교류를 하고, 대한민국 건국된 다음에는 6.25 때 부산 교두보가 되어가지고 유엔군이 상륙하는 곳이 되고, 또 피난민들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부산 사람과 섞이고, 호남 사람들도 부산에 와서 취직하고 해서 부산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고향을 따지지 않고 사는 이런 민주적 도시입니다. 그리고 상공업이 발달했습니다. 상공업이 발달한 도시는 사람들이 다 실용적이 됩니다. 실용적이 돼요. 국제시장의 상권을 국제시장의 상권을 한동안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잡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허용해 준 거죠. 피난민들이 부산에 와서 다 좋은 기억을 가지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적, 사회 경제적 배경과 부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개방성에다가 행동이 빠르죠. 또 부산 사람들은. 자, 이런 부산 사람이 과연 가덕도 미끼를 물겠느냐. 지금 가덕도 미끼를 던졌더니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이 물어가지고 부산 국회의원들과 대구 국회의원들이 막 싸우고 있습니다. 싸움박질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것대로 두고 부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당당한 행동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그게 살아있다면은 아마 내년 선거 그리고 2022년 선거에서 또다시 한국을 바로 세우는 그런 역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부산 사람들에게 기대를 겁니다. 나훈아를 생각하면 부산 사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부산적인 사람이 나훈아입니다. 대한국민 만세를 부르짖던 나훈아. 감사합니다.